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Q&A에 대해서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의 부분의 동영상 1탄, 2탄 먼저 보시고 저번에 제가 올린 동영상 Q&A 1편 보시고 오늘 2편 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묶어서 답변하는 시간을 저번에 가졌었고 오늘은 2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들을 1탄과 2탄으로 나누어서 했고요. 그리고 FAQ도 1탄, 2탄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 4편을 보시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에 어디서 신청이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봤죠. 실제 거주하는 곳과 등본이 다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지 위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로 등본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지를 위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고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그리고 선발형으로 2유형은 저소득층 유형, 청년, 중장년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1유형과 2유형이 안 되는 제외 대상을 보면요.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인 사업장에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월 250만 원 이상 특고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 매출이 1억 5천 이상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즉시 취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계급여 지자체나 정부의 복지과에서 주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매달 금액으로 수령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시고 있거나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이 안 지나면 1유형이 참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일자리 정부에서 월급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1유형에 참여가 안 되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수당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월 평균 50만 원 이상 그리고 총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참여가 안 되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중위소득이 50% 이상인 자 그리고 중위소득이 50%가 넘으면 1유형이 참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유형은 기준 중위소득이 50%보다 작고 50% 이하고 그리고 재산이 3억 이하면서 취업 경력이 최근 2년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 요건심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선발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고 그리고 재산이 3억 이하가 되어야지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50% 이상이 되면 참여가 안 되고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위기간 한 달마다 구직활동을 2번 이상 하시거나 구직을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은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2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마찬가지고 2번 생계급여 받고 있는 사람 안 되고요. 3번 재정지원 일자리를 한 사람들은 이때는 6개월이 경과 안 해도 돼요. 2유형은 바로 참여가 돼요. 근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수당 수급자들 있잖아요. 월 50만 원, 아까 300만 원이었는데 1유형은 6개월 지나야 되는데 2유형은 끝나면 바로 되고요. 그리고 취업유사가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안 되고 실업급여 끝나고 바로 2유형은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나 재정지원 일자리나 아니면 국가 지자체 요 부분에 대한 게 좀 다르죠. 이 세 개는 1유형은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요 세 개는 6개월이 안 지나도 이제 참여가 돼요. 근데 주 30시간 이상이 되는 거라든지 월 250만 원 이상인 특권화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든지 연매출이 1억 5천보다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은 1유형이든 2유형이든 다 참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1유형을 볼 때 요건심 사용이 되려면 취업 요건이 100일 이상이나 8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건심 사용으로만 참여가 되는 거죠. 선발령은 이 요건이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근데 요건심사형은 요 요건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 그래서 1유형의 요건심사형은 소득 기준이 기준소득 50%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그 재산이 3억 이하, 그리고 지역경력 최근 2년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되어야 되고, 선발령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50%, 재산이 3억 이하, 요거는 1령의 요건심사형하고 똑같은데 지역경험이 없어도 선발령은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꼭 충족이 되려고 하면 요건심사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가 등본만 분리된 경우 가구원수 산정 방법이라고 돼 있죠. 보통 이제 그 가구원을 산정할 때 일촌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있고 신청인 배우자가 있고 신청인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촌 직계 혈족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등본이 남편이 따로 돼 있어요. 그 부인이 신청하러 왔는데 남편은 다른 주소지에 있고 자녀 2명이랑 같이 있으면 남편은 안 보고 자녀 2명 3인으로 보거든요.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을 보긴 하지만 등본을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신청지에는 개인 그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법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오셔갖고 신청을 하실 때는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만약 남편이 등본에 따로 나가 있고 부인하고 자녀가 있으면 부인이 만약 신청하러 오시면 자녀들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셔가지고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그 휴대폰을 이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서 동의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동의를 해주시고, 근데 동의가 어려워요. 그러면 별도로 개인정보 확인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업로드 해두셔도 되고, 아니면 정 어려우시면 추후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겠다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등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 등본상에 1촌 이내의 혈족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오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걸 올리기가 어려우시면 추후 고용센터 직접 제출을 클릭을 하시고 그거를 받으셔서 나중에 센터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희망 리턴 패키지 참여자는 국치지원 대상인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있고 희망 리턴 패키지는 뭐냐면 폐업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 이제 소상공인진흥원 같은 데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참여하면 희망 리턴 패키지 추천서를 떼주는데, 기본 기초연금하고 희망 리턴 패키지 참여자는 유형에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1유형 요건이 된다고 하면 1유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유형 청년과 특정 계층은 소득재산 취업 경험 요건 확인이 필요 없으므로 심사 과정 없이 이 유형으로 진행하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런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취업 경험을 생략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과정에서 진행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출소 예정자 또는 출소자 이런 분들은 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출소자 분들은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성페이에서 국치로 전환된 자가 아닌 일반 직업훈련 참여 중인 자도 국치가 참여되는가? 그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를 지원받는 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게 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내가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으로 해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으로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가 되냐?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 경험을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을 일용 요건심 사용은 못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보는지 실근무일수로 보는지 물어보셨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등본에 가구원 변동이 있어요. 있으면 취업지원 신청 또는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라고 봤는데 가구원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취업지원 신청을 못한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 가구원수 기준 자체가 취업지원 신청의 기준이기 때문에 등본상의 신청인이나 배우자나 그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등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포함시켜서 그분에 대한 자료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면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능력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오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신청하실 때도 저희들이 서류로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 그 서류로 보기에는 정확한 면이 없어서 이제 담당자가 배정되고 나면 초기 상담하러 오실 때 이제 아니면은 2차 상담할 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데 근로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학업 내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된다거나 군에 간다거나 아니면 심신장애나 간병 이런 걸로 인해서 즉시 취업이 어려우면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류형이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전액 지급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도 재산이나 소득이나 지역 경험을 봤을 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고 재산이 3억 이하고 지역 경험이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이 되면 요건심사용으로 선발이 돼요. 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이 5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은 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 기초연금 말고 만약에 국민연금 같은 걸 받게 되시면은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5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은 안 된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류형의 요건을 하면 참여는 되고 기초연금을 소득에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구직활동 2번을 해와서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면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못 받는 기준에는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훈련 자비 부담률을 1류형, 2류형을 물어봤는데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는 게 그 국비 지원을 받는 카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서 국민 내일배움 카드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내가 자부담이 다르거든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가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2유형에는 저소득층 유형과 특정계층 유형이 있고 청년층이 있고 중장년층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전부 다 하고 2유형의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은 그러니까 이게 직종 취업률이 40% 미만이면 20%를 냅니다. 그러니까 40% 미만이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훈련을 들었는데 그 훈련을 최근 3년의 평균을 냈는데 직종 지원율이 40% 이하예요. 그러면 20%를 내요. 내는데 나머지는 안 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형 중에서도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퍼센트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일반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취업제도 유형은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유형이 그러니까 50% 이상, 그 다음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인 경우에 5%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자부담률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시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훈련을 받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건데, 예전에 지성페이에서 받은 횟수를 보지 않고,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집체가 3개고 인터넷이 하나 해서 총 4개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으로 보면 3개죠.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이 3개인데 인터넷에 1개 더해서 4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5년에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카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은 5년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인데, 내가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중에 쓴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남은 금액에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수업이 그거보다 금액이 넘으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자부담률도 있었잖아요. 40% 미만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라 하더라도 20%를 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그러면 구직촉진수당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오시면 한 달마다 구직활동 2번을 하시든지, 아니면 훈련을 듣든지, 아니면 집단상담이나 아니면 단기특강 이런 거를 들으시고 구직활동을 한번 하시고 요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직업훈련을 듣게 되면 10일 이상이 돼서 80% 이상이 되면 구직활동 2번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훈련을 내가 듣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10일 이상 80% 이상 출석을 하면 받잖아요. 구직활동 2번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받는데, 그 외에도 훈련장려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5시간 미만은 교통비만 받아가고 5시간 이상은 식대나 교통비 쪽으로 나가거든요. 돈이 나가는데, 이 나가는 돈이 1일에 5시간 미만은 5,000원이고요. 5시간 이상은 15,000원입니다. 2021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월 소득이 49만 9,990원이에요. 1원이 작죠. 아까 제가 한 달에 구직활동 2번을 해서 만약에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나 사업소득은 52만 3,200원보다 작아야 되고, 많으면 못 받아가거든요. 재산이나 이전소득은 50만 원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50만 원을 보는 기준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1원이 빠져서 이만큼 내가 월 소득이 있어. 그래도 50만 원 받아갑니다. 그리고 50만 원, 그러니까 이 월 소득을 신고할 때는 세후소득, 그러니까 세금이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구직활동을 2번 해서 5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내가 그 달의 소득이 49만 9,999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50만 원 받아갑니다. 그 대신 이 신고하는 금액은 세후 금액으로, 세금이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참여자 같은 경우에 토익 학원 수강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개인 공부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공부는 단순 반복적인 활동은 즉시 취업하기 어려운 거고, 이거를 배운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취업활동 계획과 무관한 창업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하겠다. 내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그 IP 수립할 때 취업활동 계획을 내가 5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2번 해서 간호조무사 쪽으로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고 해서 50만 원씩 받았어요. 받다가 내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사무원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간호조무사로 취업하겠다 해놓고 사무원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관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요건만 맞으면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죠. 취업성공수당 요건은 뭐냐면 주 30시간 이상이고 고용보험 들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이 안 드는 3.4%대는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나 대운전이나 방문 판매원 이런 경우에는 250만 원,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6개월 근무하고 7개월째 50만 원, 12개월 근무하고 13개월째 100만 원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요건들이 만족이 되면 내가 원래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랑 다른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창업은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임대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내시고 매출을 증빙해 주시면은 6개월 지나서 7개월째 50만 원, 12개월 지나서 13개월째 1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관한 취업활동 계획을 내가 세운 거랑 무관한 쪽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을 요건을 만족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 1편, 2편, 그리고 저번에 올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그리고 오늘 한 2번째, 요 4개를 열심히 보시면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부하셔서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주지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고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